휴일인 내일은 추위가 더 풀리지만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낄 걸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애가 타던 겨울 축제장이 드디어 활기를 띱니다. 동장군이 빚어낸 얼음 풍경이 손님을 맞이하고 추위만 기다린 눈썰매는 새하얀 설원을 연신 내달립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 포천 백운각에 놀러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즐길 거리도 많고 아이들도 재밌는 놀이거리 찾아가지고 많이 즐겨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심 조격장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입니다. 뜨끈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다 보면 추위는 물론 일상의 고단함도 날아갑니다. 물의 온도가 정말 뜨끈뜨끈하거든요. 발의 피로가 많이 풀려요. 주말 낮부터 한파가 누그러졌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굵은 눈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찬바람 대신 불어오는 온화한 바람이 한반도 부근에 내려앉아 있었던 찬 공기를 만나 상승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mm 안팎의 비가, 강원 최대 8cm, 경기 북동부 내륙은 3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추위가 풀려도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예상된다며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지금 여전히 중북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면 당연히 추운 게 맞는데 근데 최근에 한파는 좀 예년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뭐 찬 공기가 사실 서서히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운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이제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이라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기 마련이죠. 보통은 이제 동짓날이라고 해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태양 열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한 1월 중순에서부터 2월 초에 이때 사실 강력한 추위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는 기온 변동성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난 것도 있고요. 네.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을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결국에는 찬 공기의 한계를 가둬두고 있는 그 중심축의 근원은 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5km 상공으로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깊숙하게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원래 이맘때쯤이면은 좀 북극에 가둬져 있다가 서서히 중위도권으로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북극 지역의 해빙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 기류도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중위도권까지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천문학적인 어떤 태양계의 움직임보다도 지구 온난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불균형, 변화의 어떤 원인이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체감 추위가 확실히 좀 누그러지는 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확연하게 좀 추위가 물러간다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서울의 최고 기온 2도고요. 체감 온도는 이제 0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찬 공기의 여운이 조금 남아 있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한 1, 2도 정도는 낮게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은 확실히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을 하면서 추위가 좀 물러갔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기온 6도, 체감 온도도 실제 기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부터는 이제 이 한파특보도 아마 낮중으로 해제될 가능성, 오전 중으로 해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완연해진 그런 따뜻한 날씨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만 좀 덜해져도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좀 높게 올라가니까 좀 오늘 낮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이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6도였고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제와 오늘이 기온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좀 체감 온도가 어제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이 비슷한데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람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차기도 차지만 건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의 사물의 수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조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빼앗는데 결국에 우리 사람 몸에 수분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그냥 단순히 찬바람 부니까 우리가 기온이 낮아져서 춥다가 아니라 우리 몸은 이제 항온성 동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부 표면에 우리 체온과 외부의 온도가 접촉하지 않게 만드는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담요와 같은 따뜻한 그 공기층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열 손실도 일어나는 그런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분까지 증발을 시키는데 이 수분이 그냥 증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온의 열기를 빼앗아 가거든요. 왜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이 높으면은 우리 몸의 열기를 보호시켜주기 때문에 더 덥고요. 네. 겨울에는 건조한 찬 공기가 많이 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오히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반대로 체온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속 한 1m의 바람이 체감 온도로 한 1, 2도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찬바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간 최대 풍속이 뭐 20m 넘게 부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속 5, 6m의 바람이 부는데 체감 온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하는 온도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찬바람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찬바람도 강했고 바람도 좀 강하게 불었고 많이 건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오늘 중부지방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눈은 얼마나 올까요? 보통은 이제 해기차라고 해서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해기차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눈구름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따뜻한 공기 위에 찬 공기가 얹어 붙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들어왔던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구름의 두께도 얇고 오히려 좀 넓은 층상형 형태로 눈이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눈이 내린 구역이 좀 넓더라도 뭐 짧게 강하게 내리는 형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뭐 새벽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1cm 안팎의 굉장히 적은 양의 눈 예보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한 비구름이 조금은 더 발달해서 오늘 지금 오전 9시를 기해서 충남 태안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 5cm 이상의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때 내려지는데 이미 이들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상태에서 오늘 밤까지 2에서 7cm의 눈 예보가 있고요. 그 외에 대전 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1에서 많게는 5cm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한 많게는 3cm의 눈 예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안팎의 눈. 하지만 이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내리고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좀 빙판길이나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는 블랙 아이스에 좀 조심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동할 때 블랙아이스를 좀 당분간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눈이 그치고 나면은 다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 눈 예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맑았다가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고 또 맑았다 눈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 정체되지 않고 동서간의 흐름은 꽤나 이제 원활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그대로 도로 사이사이 틈 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또 밤사이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얇은 얼음층막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은 경각심을 갖고서 네. 조심 운전을 하거나 네. 보행을 할 때도 조심하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내렸던 눈이 기온이 높게 오르면은 또 금방 녹습니다. 그럼 우리 육안에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밤 동안에는 아무리 추위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맘때쯤이면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린 눈 비가 녹더라도 그대로 도로 위에 스며들어서 얇은 얼음층의 빙판길,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말이고 또 연말연시를 맞아서 좀 외부에 또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히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수도 계량기 동파는 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액체인 물의 형태가 이제 고체인 얼음 형태로 이제 얼게 되면서 동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단순히 그냥 얼어서 동파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액체인 물이
얼음인 형태의 고체로 얼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피가 한 10% 가까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도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계량기 내부에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파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온재를 써서 뭐 수동기 계량기라든지 내부에 좀 보온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영하의 기온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영하의 기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일간 지속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아침 경우에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뭐 내일 영상권으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계속 오르내리락하는 그런 영하의 기온에서 앞으로는 이제 동파 사고에 대한 계속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보온이나 단열을 하게 되면은 외부의 냉기의 유입을 막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기에 서서히 좀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광고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종이컵 그 한 컵에 33초의 물이 담겨질 정도의 속도로 수돗물 꼭지를 좀 열어두면 동파 사고가 예방이 된다. 왜냐하면 물이 정체를 했을 경우에는 얼기가 쉬운데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물을 순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서서히 막기 때문에 동파 사고에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기온 변화를 좀 살펴보니까 다음 주에도 좀 2차례 정도 추위가 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체온 관리와 더불어서도 주변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연말 연시잖아요. 다음 주에 2차례 정도 추위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춥습니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 다른 눈구름이 들어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기압이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그 후면으로 찬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람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 사이에 다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이 이맘때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영하 4도, 5도 정도 돼야 되는데 예. 한 영하 7,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평년 이맘때의 기온보다 한 3, 4도 정도 더 낮은 기온이 예상이 되고요. 예. 물론 상대적인 추위는 영하 20도 가까운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위는 이번 추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덜 춥게 느껴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맘때 나타났다 되는 추위보다는 좀 춥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이제 해돋이나 해넘이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듯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또 다시 기온이 한 영하 7,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그런 기온 변화에 오히려 우리는 더 체온 관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럴 때 건강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조금은 추운 그런 연말 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축제장들이 애가 탔는데요. 본격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번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곳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포천 백운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금 이곳의 사람들은 강추위가 더 반가운데요. 동장군이 만든 겨울 절경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백운 계곡의 깨끗한 물과 찬바람이 만들어낸 대형 얼음 꽃나무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새하얀 눈과 얼음을 배경 삼아 연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새하얀 이글루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고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연신 줄을 들었다 놨다 하며 얼음 낚시에 푹 빠진 모습도 보입니다. 하얀 설원을 내달리는 눈썰매장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눈밭을 질주하고요. 짚라인과 에어바운스 등 스릴 넘치는 체험거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선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직접 잡은 송어와 빙어를 요리해 먹을 수 있고요. 포천 대표 먹거리인 이동갈비부터 전통 호떡 등 겨울 간식까지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열리니까요. 가족들과 즐거운 겨울 추억 만들기 위해 이곳에 찾아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에서 연합뉴스TV 함현지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는 눈이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네, 자세한 날씨 진현지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올겨울 최강 한파에 이어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 중부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 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강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말 그대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어제 밖에서 날씨를 전했는데요. 잠시만 서 있어도 몸이 꽁꽁 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기온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6.8도를 기록했고 현재 기온도 영하 6.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도는 수준인데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체감하는 추위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실제 기온보다는 체감 온도가 5도가량 낮아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을 자세히 보시면요. 춘천과 철원이 영하 10.7도, 대전이 영하 7.2도, 광주가 영하 5.3도로 전국적으로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처럼 추위가 매서운 이유는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연이어서 남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밤사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 냉각 효과까지 더해져 크게 떨어진 기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수도 간 동파나 보일러 동결 같은 한파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방한용품을 충분히 착용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추위가 좀 언제 끝날 것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오늘 낮부터는 이 추위의 기세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던 찬 공기도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상 2도 안팎으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중부와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0도에서 7도 사이까지 오르면서 아침과는 확연히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였다가 낮에는 영상권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낮에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해가 지면 다시 빠르게 쌀쌀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겹겹이 입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 변화가 커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행히 추위는 조금 풀리지만 내일 곳곳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내릴까요? 네, 낮부터 기온은 오르지만 이 날씨가 마냥 조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찬 공기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 내륙 곳곳에 눈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 비로 내린다면 1에서 5mm 정도로 그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날리듯 내리거나 잠깐 강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한낮에 영상권을 회복한 기온이 저녁에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낮 동안 내렸던 눈이나 비가 밤사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특히 이면 도로와 골목길, 터널 출입구 등에서는 살얼음이 더욱 생기기가 쉽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감속 운전을 해주시고요. 보행자분들도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있어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가 날 위험이 크니까요. 오늘 겨울 산행 등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불씨 관리를 평소보다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이제 해넘이나 해돋이를 보러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추위 소식이나 눈비 소식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연말 연시 기간이지 않습니까? 날씨 변화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처럼 매서운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 초에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도로 상황이 편치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시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경기 남동부 지역은 1에서 3cm, 또 강원 산지에 3에서 8cm, 강원 내륙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큰 눈비 소식 없이 지나가겠지만 올해 마지막 날 무렵에는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잠시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체감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추위도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고 새해 초에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외출하실 때 방한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과 같은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한 주를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하실 때 따뜻하게 잘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전망 진현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